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뭘 설명한다기보다는 학점은행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에 확신이 없는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학점은행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영상 보시면서 고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학점은행제 시작에 대한 고민. 아직 학점은행제를 시작 안 하고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점은행제 상담을 시작할 때 이 학생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것보다는 이 학생이 정말로 학점은행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학생한테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점은행제를 하기로 결정한 학생들 이야기고, 아직 학점은행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로 학점은행제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상담을 도와드린 학습자님을 예시로 부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습자님이 전에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학습자님 상황을 보면 기사시험 응시 자격을 알아보시다가 유튜브에서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학습자님이 전기 기사를 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습자님은 2년제 대학교도 졸업을 하셨고 심지어 학점은행제를 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까지 얻으셨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도 적지 않게 가지고 계셨는데, 이 학습자님은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미 이걸로 끝났어. 이 학습자님은 전공이 어떻든 간에 기사시험 응시가 된단 말이야. 왜? 전문대 졸업 80학점 갖고 있죠.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얻을 때 수업도 들으셨으니까 최소 14과목은 들으셨을 거고, 학점 전부 합치면 106학점 이상 나오고 의무시 8학점까지 모두 갖춘 거잖아요. 어차피 전공 맞추는 거는 학습자 등록할 때 맞추는 거니까 전공 문제도 없지. 그러면 이 학습자님은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과연 학점은행제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방금 예시처럼 상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학습자님은 학점은행제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과연 학점은행제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툭 던져봤을 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대답을 얻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시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학점은행제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타트 지점을 학점은행제의 시작이 아닌 정말로 나에게 학점은행제가 필요할까? 여기를 스타트 지점으로 잡아보세요. 스타트 지점을 다르게 잡으면 학생 쪽에서 손해보는 일도 절대 없을 거고, 그만큼 학생 쪽에서 돈과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학습자분들은 그냥 안 하면 끝이잖아.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나는 학점은행제를 무조건 해야 한다, 아니면은 나는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대답을 얻은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학습 설계를 만들어야지. 전에 영상에서 제가 학습 설계를 만들 때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커리큘럼 만들 때 뼈대로 잡아야 하는 3가지. 첫 번째가 최종 학력, 두 번째가 목표 전공, 세 번째가 준비 기간. 이렇게 3가지 학점은행제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방금 말씀드린 3가지만으로도 학습 설계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3가지만 확실하게 잡고 나머지는 수업이나 자격증 하나씩 넣어보면서 학점 받는데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도 일단 나에게 맞는 학습 설계가 완성이 되거든. 이제 여기서 좀 더 수정 작업을 하나씩 거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학생의 발목을 꽉 붙잡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전공 선택.
학점은행제를 시작해야 한다 라는 답을 얻은 학습자분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전공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경영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아동학 이런 거다. 그러면은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한 전공이 아니라면은 학점은행제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서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해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건축학과에다가 원서를 쓰고 싶대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도 건축공학으로 하겠대. 근데 이 학생이 과연 건축공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무사히 받고 편입을 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개설된 수업도 많이 없고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난이도까지 높거든. 학점은행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공 선택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이 경영, 심리, 아동, 공학 계열을 원하는 학생들은 컴퓨터공학이나 정보통신공학 이런 전공을 많이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교와는 다르게 듣고 싶은 수업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기는 한지, 모집 중인 교육원은 어디인지 이걸 먼저 찾아야 하는 게 학점은행제입니다. 자격증 독학사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건 학생들의 최종 학력이나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서 선택한 전공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최대한 낮추고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세요. 전공 상관없이 학점은행제를 하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학습자님께서 하고 싶은 전공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라면 선택한 전공으로 학위를 받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공 선택부터 커리큘럼까지 마무리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학점은행제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원을 찾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순수하게 온라인 학점은행제 수업 하나만 진행을 해서 학위 취득까지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학점은행제 광고를 보시면은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학위를 받을 수가 있다. 아니면은 난이도가 뭐 정말 쉽다. 이런 게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물론 저도 위의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항상 뒤에 부가 설명을 같이 붙였었죠.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기간이 빠른 이유는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학점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학점을 얻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거지. 똑같은 기간에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학점이 더 많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학습 설계를 만들 때 평균적으로 진행하는 학위 취득 기간에서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병행해야 하는 자격증이나 독학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할 게 많아지면 학위 취득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내가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병행해야 하는 자격증, 독학사가 많아진다는 걸 꼭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저렴한 거는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경영학, 아동학, 심리학 이런 흔한 전공 과목의 비용이 저렴한 것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경영학, 아동학, 심리학처럼 학점은행제 검색하면은 쉽게 나오는 과목들이 아니라 다소 생소한 전공이나 아니면은 공학 계열을 선택하신 분들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에 큰 기대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학점은행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학점은행제가 필요할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한다. 두 번째, 만약 학점은행제를 해야 한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면 학습 설계를 가장 먼저 만들 때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최대한 낮추는 게 좋다. 세 번째, 학점은행제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중 기간이 짧다,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말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이 정도가 있겠네요. 학점은행제 시작을 앞두고 고민 중인 학생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꼭 체크하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이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기동신 학점은행대 안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